다음입니다. 초3 남자예요. 아, 여기 제가 다시 질문 올려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아마 방송을 못 보셨나 봐요. 초3 남자아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간략하게. 식 세우기 연습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어려운 아이예요. 그래서 사고력 학원에서 뭐 삼형제 나이가 다 합치면 39고, 둘째는 막내와 2배 차이 나고, 첫째와 둘째는 4살 차이고, 뭐 이런 문제를 푼다고 해요. 근데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삼형제면 학생이겠지? 그러니까 첫째가 한 10살 정도 될까? 10살로 넣어보면 2배라고 했으니까 동생은 5살이겠네? 이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조건에 맞는지 아닌지를 찾아서 답을 찾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찍어서 찾는 건데, 사실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좀 영리한 아이들이에요.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수학 문제 푸는 방법 중에, 초등학생들에게 있는 방법 중에 예상하고 확인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삼형제의 나이다 하면 몇 살 정도 되겠지? 그리고 그럼 막내를 한 5살이라고 해볼까? 그럼 2살 많다고 했으니까 둘째는 7살이네. 첫째는 2배라고 했으니까 10살이네. 다 더하면 얘 돼? 아, 부족하네. 더 키워. 이게 예상하고 확인하기라는 답 찾는 방법이에요. 엄연히 수학 문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 세우기를, 그 다음에 그림 그려 해결하기를, 그 다음에 규칙을 이용해서 풀기를 배우면서 개선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는 더 좋은 방법을 아직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하셔야죠. 모르는 거니까 가르쳐 주면서 연습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되겠죠. 추가 질문입니다. 정육면체 전개도 옆에 있는 면을 찾는 것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요거 제가 설명해 드려 볼까요? 이게 마지막이네요. 오늘 시간이 엄청 빨리 갔어요. 자, 정육면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전개도에서 얘 옆에 있는 걸 찾아라 그러면 여기 붙어있는 거 이렇게 붙어있는 거 쉽게 찾겠죠. 지금 질문하신 건 이런 전개도가 아니겠죠. 만약 이런 전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육면체의 전개도인데요. 요 면 옆에 붙어있는 면을 모두 찾아라. 4개예요. 모두 찾아라. 이렇게 하게 되면 붙어있는 거, 다른 건 어디 붙어있지? 이런 거에서 아이가 아마 어려움을 느낄 건데, 정육면체의 전개도는 실제로 만져보면서 설명해주면 더 좋은데, 어떤 설명을 해줄 수 있냐면, 여기에 붙일 수 있는 게 얘야. 그러면 이거 전개도를 가지고 실제로 만들어 보면 제일 좋은데, 얘를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 붙이는 순간 여기를 딱 분리를 시켜서 이거 2개를 이쪽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개도가 위에 있는 이 모양에서 요거 2개가 여기하고 여기를 딱 붙이는 순간 이렇게 이동되어서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1번, 이게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이 여기 와 있고 2번이 여기 와 있는 전개도로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붙는 건 여기 옆에 있는 요 이웃한 얘예요. 그럼 요걸 딱 잘라서 옆으로 이렇게 옮겨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도 여기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도의 변형이 가능해요. 요 변형까지 이해하고 나면 전개도의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5학년에 심화로 나오는 내용이라서 5학년에는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이거를 가르치게 되는데, 지금 몇 학년이라고 하셨죠? 3학년 아이니까 요 정도만 이해해도 실제로 전개도를 어디를 얘하고 얘를 붙여야 돼, 얘는. 그럼 얘를 잘라내고 이렇게 이동하면 1번, 2번 모양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 요것만 이용해도 웬만한 전개도 문제는 다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방송 사연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느라고 평소보다 조금 시간을 더 썼네요. 한 10분, 20분 더 쓴 것 같아요. 질문 몇 가지 답변 드리는 시간을 한 15분 정도 가져볼까요?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초2 남자아이 2자리 곱하기 1자리, 3자리 곱하기 1자리 할 때 자릿수 쪼개서 계산하고 합치는 연습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2자리 나오니까 기존 방법으로는 어려워하는데 1위자리부터 받아올린 개념을 잡아주고 연산 진행하는 게 맞겠죠?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세로셈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연습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아까 제가 덧셈에서 2자리를 가로셈 위주로 하는 단계라고 하면 세로셈에서는 곱셈에서는 2자리 1자리 3자리 1자리를 쪼개어서 가로셈처럼 하는 게 가능한데 2자리부터는 세로셈으로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기본 방법이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지적장애 아동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계속 반복만 하니 진도가 안 나가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금 너무 어려운 거 수학을 심화까지 해서 가르친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보다 1, 2년 후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1년 후의 수학, 2년 후의 수학, 3년 후의 수학, 어려운 부분은 어차피 또 나옵니다. 어차피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당장 아이가 수학적으로 어려움을 갖는 아이에게 심화까지 하고 이렇게 보다는 아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 어려운 수준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그렇게 해서 나중을 좀 기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계기로 자기가 정말 노력해서 해보겠다고 하던가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이의 진을 빼는 방식으로 이거를 잘 해야 돼 라고 해서 계속 반복시키고 하면 아이도 자신감을 잃을 거고 나중에도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다음에 기본을 해나갈 수 있는 선에서, 개념을 이해하는 선에서 해 나가시는 게 지금은 너무 욕심을 많이 내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영리한 아이가 쓰는 방법, 꼼수 같은 방법 6세에게 알려줘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죠.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가르쳐줘도 됩니다. 다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2학년 때 곱셈을 배우고 나면 수학을 바라보는 눈이 엄청나게 많이 넓어져요. 그래서 곱셈 이후부터는 더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해보게 해줘야 되겠죠. 연산은 조금씩 매일 하는 게 좋다는데 한 번에 몰아서 문제집 푸는 건 비추일까요? 이유는 뭘까요? 연산은 감각 기르기 아닌가요? 연산은 정확하고 빠르게 하기 위한 감각을 만들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등학생들 수학 하루라도 놓으면 안 된다. 영어 수학은 하루라도 놓으면 안 된다. 왜?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단순 암기로는 이게 외워지지가 않아요. 영어도 꾸준히 해야 뉘앙스를 아는 능력들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도 꾸준히 해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연산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어떤 아이들이 연산을 제일 잘할까요? 고3들이 제일 잘합니다. 왜 고3들이 제일 잘할까요? 공부하는 학습량이 제일 많거든요. 수학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예민해져 있거든요. 2자리 덧셈 뺄셈 계속 연산 문제집 푸는, 연산 문제집을 아주 많이 풀고 있는 2학년과 연산 문제집 하나도 안 풀고 있는 고3과 누가 더 계산이 빠를까요? 고3이 더 빠르죠. 왜? 계속 문제집을 풀고 연산은 하지 않더라도 수학 문제를 다양하게 꾸준하게 계속 매일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민해져 있거든요. 감각 기르기예요, 연산은. 그래서 매일매일 고등학생들이 수학 공부해야 돼, 수학은 내려놓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연산은 조금씩이라도 그 감각을 유지해주는 방향이다. 그게 이제 암기되듯이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 자리에서 2시간 풀면 암기가 될까요? 아니면은 그걸 10분씩으로 나누어 가지고 12일 동안 할 때 암기가 될까요? 실제로는 반복 학습이 더 아이에게 효율적일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시소 문제 1kg로 대입하라는 식으로 해서 제가 앞뒤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7세 수배열판에서 수배열판 활동지에 하루
두 장 풀어요. 수모형을 먼저 하는 게 나을까요? 두 개 좀 개별적이긴 해요. 예, 수배열판은 연속적인 수에 대한 카운팅, 거꾸로 똑바로 세고 거꾸로 세는 게 수의 구조를 이해하고 덧셈 뺄셈에 대해서도 연속적인 수를, 리니어하게 있는 수를 이해하는 데 중심이 되어 있는 학습 방법이고, 수모형은 10모형과 낱개 모형, 100개 모형과 10모형, 낱개 모형의 차이, 각 자릿수에 대한 학습 방법이고 좀 분리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보통 더 먼저 시작하는 건 수배열판이 먼저이긴 해요. 100판 같은 경우에 7세 정도에 시작할 수 있고, 100판을 해놓으면 100가지 수의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먼저다라기보다 각각 해줘야죠. 각각 다르게 요구될 때가 있으니까. 초유 연산 문제집 여러 개보다 한 학기에 한 권씩 하는 게 낫나요?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가 낫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아이마다 다르고, 출판사를 중간에 바꿔주는 게 의미 있을까요? 한 가지로만 쭉 하는 것보다 바꿔주는 게 좋다는 말이 있어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학원을 다니더라도 그 학원이 추구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다양성을 위해서 바꾸고 해서 다양함을 아이에게 맛보게 한다. 다양한 교육을. 그것보다 한쪽에서 아이의 약점, 아이의 장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 학원을 지속적으로 다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집도 하나의 출판사 문제집을 선정을 했으면 적어도 한 권 정도는 마무리를 하고 바꾸고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흐름이라는 게 있을 거니까요. 초3 기용으로 6-2까지 개념 진행, 심화는 최상위로 4-1까지 진행했습니다. 지금 소마 프리미어인가요? 소프가? 소마 프리미어 고급 과정인데 내년에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수학 공부를 해야 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내년에는 어떤 로드맵을? 6-2까지 개념만 진행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심화는 4-1까지 했어요. 개념만 6학년까지 다 끝냈으면 나름의 계획이 있어서 하셨을 것 같은데, 로드맵을 갑자기 짜달라고 하시니까 3학년 일단 6-2까지 개념이 끝났으니까 최상위도 6-2에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지금 2년 가까이 차이가 나 있네요. 저는 사실 개념만 선행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거든요. 개념을 선행하면 수나 어떤 계산이나 이런 게 기술은 늘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문제로 예를 들어 볼게요. 2 나누기 2분의 1이라는 걸 6학년 때 배울 거예요. 2 나누기 2분의 1이라는 걸 초3 또는 초4 아이들과 이걸 가지고 재미있는 얘기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분수만 딱 배우고 나면, 나눗셈 배운 다음에 2 나누기 2분의 1이 어떻게 계산될 수 있을까? 이거 답이 뭘까? 우리 알고 있는 수학 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초육 아이들에게, 영재교육원 준비하는 초육 아이들에게도 이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영재교육원 준비하는 초육 아이들 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2 나누기 2분의 1은 2 곱하기 1분의 2로 바꾸어서 4가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거는 계산 방법이야, 얘야. 계산 방법 말고 나눗셈의 개념이나 분수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왜 4가 되는지 계산하는 방법 말고, 수학은 계산하는 방법만 배우는 단원들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들도 필요해. 하지만 우리는 왜 그렇게 되는지 알고 원리를 알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느냐고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많이 배워놓으면 이거를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해요. 계산하는 방법으로 답을 낼 수 있는데 왜 굳이 이거 산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면 나눗셈이 뭐였지? 나눗셈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었어. 똑같이 나누는 나눗셈, 빼는 나눗셈. 이거는 빼는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사과 2개가 있는데요, 선생님. 반씩 잘라가지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먹으면 4명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몫이 4네요.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 선행이 윗개념을 많이 알고 있으면 경시나 이런 데서 유리한 문제들이 있어요. 덜어 있어요. 있지만 선행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행을 추구하고 문제를 더 쉬운 방법, 예를 들면 이거와 아까 그거 비교하면 이게 더 쉽다고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는 이거 뭐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이거 그냥 2 나누기 2분의 1은 2 곱하기 1분의 2 역수 써가지고 4로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 이렇게 해요. 선행만 시켜놓으면 이렇게 답이 바로 나오는데, 이거를 추구하는 선생님과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눗셈의 개념 자체를 깊이 있게 알고 있으면서 이것들을 3학년들도 이걸 충분히 4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라고 가르치는 건 저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후자 쪽이거든요. 그래서 선행이나 또는 개념 선행만 많이 한다,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기 위해서. 근데 그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게 개념들을 많이 해놓는 것과 심화를 다양하게 많이 해놓는 건 저는 그 시각이 넓혀지는 정도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수학은 어려운 문제 풀기 게임인데, 선행을 많이 해서 어려운 문제 푸는 것과 어려운 문제를 그 극단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건 좀 깊이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6학년 2까지 개념 진행하고 심화는 4-1까지 한 아이라면 저는 심화를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로드맵을 가져가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단골로 질문해 주시는 어머님 질문입니다. 초3 여자아이 응용 문제를 심화 수준으로 풀고 있어요. 다음 주에 분수 단원이 끝나면 따풀 3학년 1학기 할 건데 3학년 1학기 응용 문제를 더 할지 3학년 2학기 개념을 시작할지 아니면 2학기 개념 1학기 응용 1학기 따풀 다 할지 고민입니다. 3학년 여자아이가 응용 문제, 디딤돌로 치면 응용을 심화 수준으로 아이가 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주에 분수 단원이 끝나면 3학년 1학기를 이제 시작할 건데, 하나씩 차례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3학년 1학기 따풀을 먼저 하시고 디딤돌 개념은 한번 한 거죠. 개념을 한번 한 거면 따풀을 먼저 하시고 응용을 해도 될 것 같고요. 1학기를 일단 끝내고 2학기를 가는 건 어떨까요? 네. 2학기 개념, 1학기 응용, 따풀 다 하는 것보다 1학기 응용과 1학기 따풀을 같이 하시고, 네, 그렇게 같이 하시고, 그리고 2학기로 넘어가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2학기 개념과 2학기 따풀도 같이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게 조금은 따풀이 뒤에 가는 게 낫거든요. 네, 그래서 연산과 개념을 같이 하고 나서 역시 응용과 따풀을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다음 단계에는 2학기 개념보다는 1학기 응용과 1학기 따풀에 좀 집중해 보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집중과 선택에서. 초2입니다. 2-2에 기응하고 따풀까지 풀리면 심화선은 안 해도 될까요? 이거는 선택이에요. 따풀 자체도 심화서입니다. 그래서 따풀을 하고 문제 위주로 되어 있는 책까지 하나 더 하자라고 하는 것과 이 정도 깊이에 이 정도 문제의 양이면 이것도 심화야 라고 끝내는 것과 선택입니다. 근데 문제의 양이나 깊이나 이런 거로 보면 지금 따풀 자체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따풀도 심화서예요. 따풀이 친절한 심화서니까 충분합니다. 여기에 선택의 문제예요. 충분하기 때문에. 질문 3가지만 더 답변해 볼까요? 아이가 풀 수 있는 수준의 어느 정도까지의 문제집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저는 아무리 아이가 수학을 어려워해도 그래도 해나갈 수 있는 아이라고 하면 디딤돌로 치면 응용 문제집, 다른 출판사로 보면 천재교육의 이제 우등생 해법이라든가 요 정도 수준까지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수학을 곧잘하는 아이다라고 하면 뭐 최상위 S 또는 따풀 이 수준까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따풀이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앞으로 심화서의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되기를 원하긴 합니다. 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초1입니다. 원리셈 하고 있는데 1권째 거의 끝부분입니다.
원리셈 6권을 언제까지 다 해야 진도가 적절할까요? 지금 초1이잖아요. 1학년에 1권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조금 늦었네요. 조금 늦었지만 1학년 단계는 2학기에 해당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달 내지 한 6주 정도에 한 권씩 끝내면 연말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2학년 걸 들어가면 2학년은 1학기 초에 곱셈 구구를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꾸준히 하시면 늦은 거 아닙니다. 예, 늦은 거 아닙니다. 양 느낌표 아니고 이 총알처럼 되어 있는 어머니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제가 앞에 질문을 말씀드렸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7세 CMS 다니던 중 선생님 말씀이 사고력 수준이 높다고 하시면서 눈으로 보고 바로 찍듯이 외우는 아이는 아니고 자기가 익숙해질 때까지 해보고 이해하는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도가 늦어 보일 수 있다고 하시는데 초등학교 가서도 좀 더딘 속도여도 괜찮은가요? 그래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연산이라든가 교과 기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전반적으로 익숙함을 늘려주면 더 나아질 것 같아요. 더딘 속도로도 괜찮냐라는 기준은 너무 다양해서 그냥 학교 생활하는 정도에서라고 하면 따박따박 해도 괜찮아요. 그냥 학교 생활하고 문제집 풀고 자기 학기하고 한 학기 정도 선행 생각하고 하면 더딘 속도여도 괜찮냐라는 단어가 좀 불편하긴 하나 따박따박 하는 정도로는 괜찮습니다. 근데 좀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 선행도 좀 할 거야,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속도가 더디면 힘들죠. 숙제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연산이나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꾸준하게 해서 아이에게 수학을 익숙하게 만들어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고요. 언제죠 그게? 7월달에 7, 8월. 네네네. 출판사 저기에 하는 거. 그리고 저희 이제 한 가지 안내 말씀을 좀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마지막으로 따풀 수학 관련해서 예스24 교보 알라딘에서 라이브 방송이 있을 예정이에요. 7월 중에. 나중에 다시 안내해 드리겠지만 심화 수학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래서 따풀이라는 책은 왜 어떤 구성으로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이런 부분으로 교보문고하고 예스24하고 알라딘 쪽에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다가 라이브 방송을 서로 제안을 하게 돼서 각각 진행을 해서 라이브 방송으로 줌으로 온라인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지가 뜨면 또 따풀이라는 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도 하겠지만 심화는 이런 방향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릴 계획이니까 7월 중에 그런 알림이 떴을 때 참여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